수학실 사회 54강입니다. 오늘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0쪽입니다. 네, 교과서 90쪽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문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하나하나씩 토지, 쌀 등을 이렇게 다 수탈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세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서양의 여러 나라는 편을 나누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대요. 그게 제1차 세계대전이고요.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는데 근거가 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뭐냐? 각 민족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먼저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가 나오는데, 사실 이 1차 세계대전은 이 영국하고 프랑스가 유럽 전역을 이렇게 식민지 국가로 만들고 자기네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독일이 이제 나도 조금 좀 먹어보자, 식민지를 만들어보자 하라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개입하면서 서로 전쟁을 일어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 독일의 이 연합 쪽이 이렇게 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미국도 참전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참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식민지 국가들이 어느 나라들을 얘기하냐면 이 동유럽의 이 약소 국가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조선 대한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근데 엄한 우리나라는 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은 우리 대한제국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지만, 우리 민족은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독립을 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식을 하였고, 이거에서 2월 8일 날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28 독립선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이렇게 독립선언식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고종 황제의 이렇게 독살설이 퍼집니다. 고종 황제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일본이 이렇게 독살시켰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일제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게 되었죠. 사실은 모르지만은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전국적인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민족 지도자, 민족 대표 33인의 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각 종교계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민족 대표들은 서울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하였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 대표들이 이렇게 독립선언식을 하였고, 같은 시각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은 또 탑골 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1919년의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3.1운동이라는 것은 민족 대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함께한 그런 독립선언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독립을 하겠다라는 운동을 하고 선언식을 했는데, 일제는 참 잔인하게도 이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서 만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총을 쏘기도 하고요,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구 이렇게 체포하였다. 특히나 이 화성 제암리에서는 일본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 교회에 몰아놓고 총을 쏘아 죽인 뒤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요, 얼마만큼 우리 민족을 우습게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세 시위는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만주, 연해주, 미국 등 해외에도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전국적으로 정말 만세 시위가 퍼진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그만큼 일제에 대한 이 거부감도 있었고 살기 어려웠다는 그런 반증도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들은 하나의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뭐냐면요. 3.1 운동이 이제 평화적인 그런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평화적인 운동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 뭔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면은, 예, 왜 임시정부냐면요. 다시 되돌아서, 왜 임시정부냐면, 정부긴 한데, 아직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부를 세우면은, 일제 영향 때문에, 일제 간섭 때문에,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임시정부를 세웠냐? 네,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도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같은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는 법을 만드는 일을 비롯해서,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추었어요. 이 예전에 조선처럼, 고종황제처럼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고,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서 독립운동 자금, 독립운동을 하는데 돈을 모으는 그런 자금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독립운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국내 독립운동 소식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광복군 창설이죠. 이제 이건 언제 창설했냐면 이 일본이 계속 이렇게 중국 내륙까지 침략해오자 위협을 느껴서 이 임시정부를 상하이에서 충칭 더 내려와서 옮깁니다. 그래서 1940년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요. 이제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 뭐냐면 국내 진공작전을 펼쳐요. 근데 이제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데 일제가 먼저 연합군에게 항복하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이 국내 진공작전은 뭐냐면 우리가 이 광복군을 이렇게 조성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 이렇게 조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본군을 몰아내자라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이미 일본이 이렇게 항복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이렇게 진공작전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조금 아쉽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한국 광복군이 창설됐다는 것도 우리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과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3.1 운동의 배경에서는,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교주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 28 독립선언식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은 민족대표 33인 태양안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시민으로 구성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일제가 가만두지 않았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특히 화성 대합리 학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만세 시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해외로 퍼져나갔다. 영향,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영향을 끼친 거죠. 이런 평화적인 이런 만세 시 독립운동만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진짜 독립을 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중국과 인도까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또 세워졌는데요. 효과적으로 이 독립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왜 임시라는 말이 붙냐? 아직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다. 임시정부의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김구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췄다. 비밀 연락망도 조직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정보도 교환하였다. 세계 이제 대표단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이 독립운동 소식을 알렸고 그다음에 한국
광복군을 또 조직하기도 했다. 이 황국 광복군은 이제 1940년에 이제 조성한 건데요.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으나 이 무력으로 일제를 몰아내기로 했었어요. 그렇지만 일제가 먼저 항복하자 실행하지 못했다. 예, 여기까지 거꾸로 교실 54강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